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CHTV 초대석 윤우경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구호 너무나 많이 들으시고 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만 머릿속에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요즘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 같고 아버지가 또 이웃 아저씨 같기도 하고 따뜻한 나의 어떤 동반자 같은 경우들이 요즘 종종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위상이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진 요즘 세상.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버지의 위상이 이렇게 이만큼 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서 귀한 분들 자리에 모셨는데 아버지 학교 105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귀한 관계자 여러분들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아버지를 대표하시는 세 분 오늘 선수로 나오셨는데, 자, 어떤 분들이 나오신 건지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105기 개설 팀장을 맡고 있는 김중배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지부의 지도 목사로 있는 서근우 목사입니다. 저는 LA 38기를 수료했고요. 참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38기이신데 지금 105기면 예. 그동안에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200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 충년 선교교회에서 있었던 그 아버지 학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희 또 맨 끝에 계신 분은 예, 저는 오렌지 카운티 아버지 학교 지부장을 하고 있는 황재필입니다. 네, LA 4기를 수료했고요. 4기요. 네, 원조십니다. 네. 예, 지금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은혜 하니까 몇 그룹이세요? 저 21입니다. 그렇군요. 저 10기입니다. 10그룹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저렇게 아름아름으로 다 알 수밖에 없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CHTV에 나오셨는데 이게 바로 로컬 방송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집에 계시는 분들 같은 내가 아는 교회 섬기시는 그런 분들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이 아버지 학교가 105기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입고 계시는 옷은 무슨 심판관 같은 옷들이긴 하세요. 좀 어느 분이 소개 좀 해주시죠. 아버지 학교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요. 문제 있는 아버지들이 모여서 예. 뭐 어떤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아버지가 살아야 한 가정이 산다는 것이 참 너무 마음에 절실히 와닿고요. 네. 한 아버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회복해가는 바로 그런 운동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버지의 사명이 어떠하며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떠하며 아버지의 영성과 남성이 어떠하며 이런 강의와 여러 가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이때까지 열심히만 살았던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이 원했던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한번 배워가고 삶을 나누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만 살았던 아버지라는 말씀에 딱 필이 꽂힙니다. 네. 우리들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셔서 아버지 얼굴을 몇 번이나 볼 수 있나 할 만큼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버지 오셨어요 하다가 또 다시 잠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학교는 그럼 어떻게 태동이 되었을까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 서우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태동은 지금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할 수 없겠습니다. 네. 1997년인가요? 한국에서 들어왔는 교회에서 하용주 목사님의 비전에 대해서 김성묵 장로님과 네. 사역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이제 이 미주에도 이제 그 사역이 활발하게 되어 있고 미주뿐만 아니라 뭐 남미, 유럽 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전체 기수로 보면 근 7,758회기로 이렇게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학교 동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동문들이 예. 파워들도 막강할 것 같고 그 영향력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가 개설됐으니 아버지 학교 가십시다 한들 아버지들이 선뜻 따라 나서셨을까요?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가셨습니다. 어떤 배경이셨는지 제가 장로님께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2004년도 네. 아리조나에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참석을 하라고 해서 내가 왜 거기 리필 가야 되지? 난 교회도 잘 다니고 돈도 먹을 만큼 벌고 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참석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첫 시간에 첫날 첫 시간에 그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4일 동안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나 같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살아왔는지 너무너무 정말 후회가 되고 그래서 제가 2004년 수료를 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렇게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사위를 꽃봐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셨을까요? 우선 이제 제일 이제 큰 문제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 자녀들한테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또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첫날 첫 시간부터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배우고 또 같은 부류의 형제끼리 앉아서 나눔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네. 정말 무면허 운전수 같은 그런 아버지로 살아왔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15년째입니다. 그러면 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서 목사님은 충현선교회 목회자님들이야말로 나 같은 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 정도 아버지면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셨어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네. 늘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역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들이나 또 아내는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참 몰랐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참석을 그 사역을 잠깐 쉬는 동안 계기가 되어서 참석을 했는데 아버지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구나. 기술이 아니라 인격적인 감하고 또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참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부분이 네. 참석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동기를 가지고 참석을 하시면서 사회를 경험하셨을 때 네. 비포 앤 애프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글쎄 그거는 아마 가족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네. 본인 생각하기에는요. 예, 저는 이제 아마 그 막연하게 알았던 목사들은 뭐 이건 다 알고 있다, 흔한 강의다고 했던 것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평신도들 아버지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네. 제 스스로는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거는 자식이 알아주는 아버지, 아내가 알아주는 남편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지도 목사님까지 되셔서 네, 많은 평신도들 혹은 목회자님들도 돌아오는 일에 예. 참 아버지 되어짐에 영향력을 이제 끼쳐주고 계신 아버지가 되셨는데 자 우리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저는 나름대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고, 네, 다 나름이 문제예요, 그죠? 네. 예, 제 아내도 사실은 뭐 거기 갈 필요 없다고 오. 그럴 얘기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지금은 독일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이제 양창모 목사님, 그분하고 이제 저희가 1대1 제자 양육 같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이제 권유를 받았어요. 꼭 아버지 학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기는 사이프러스에 사는데 그때 당시 사기가 굉장히 먼 곳에서 네. 해서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많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게 많은 네. 아버지였다라는 거 네. 그런 걸 느끼고 이제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지역에 있을 때 같이 한 번씩 봉사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4기에 지금 105기라면 이게 얼마만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저희 일기가 200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LA 그래요? 일기가. 예. 네. 저는 이제 4기 2001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18년이 지난 거죠. 네. 그렇게 1년에 됐습니다. 한 두어 차례씩 해오셨다는 말이 많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쳐갔을까요? 아버지 학교를 미주 지역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네. 아마 이렇게 이런 티셔츠를 입고 이제 유니폼을 입고 나가면 알아보는 분들이 아하.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저분들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네. 네. 자, 이 옷이 어떤 분이 이 옷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하고 언젠가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는 운동장에 심판관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뭐 어떤 의미의 이 굵은 하얀 스트라이프이 이 곤색에서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아시는 분? 이제 네. 우리 유니폼은 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창안을 주셨는데요. 미국에 프라미스 키프라는 그런 프로미스 키퍼스. 예, 네. 프로미스 키프라는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운동에서 작용했던 그거를 조금 새롭게 만들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입고 네, 예.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미스 키퍼스가 사실은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직역이 되지만 그들의 활동이 참 정말 남성들을 위주로 해서 정말로 귀한 선한 영향력이 많이 끼쳐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이것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입고 아버지 학교가 돼서 이제 움직여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아버지 학교 분들을 인터뷰했었을 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아버지 학교처럼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진 프로그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하다못해 그것이 감옥소에도 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교도소, 교정 프로그램이 생긴 이래에 우리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만큼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없었다. 네. 그래서 교정국에서도 정식으로 교정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뭐 한인회, 미국 같으면 아니면 이제 또 각 직장, 예. 관공서 이런 부분에서까지 아버지 학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어마어마한 변화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표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이 아버지 학교야말로 우리 이 사회의 남성을 세우는 일에 그보다 더한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도교사로서 이 땅의 아버지, 지금 현재 아버지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아버지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족들의 울타리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네. 그런 이제 슬로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 되는 것은 자식이 나면서 아버지가 되지만 아버지다움은 결국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 남성 만나고 여성 만나고 다 하니까 요즘에 아빠들 혹은 남성들을 다 만나보실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봉사자로 오래 계셨으니까 아버지 학교를 통해 변하는 많은 남성분들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리 김준배 장로님께 여쭐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파산되고 나서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면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왜 아버지 학교를 일찍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 이 아버지 학교를 좀 일찍 경험을 했었으면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아버지 학교를 봉사하게 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일을 제쳐두고 아버지 학교라면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저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떠세요? 황 집사님은 4기부터 지금까지면 무려 100 몇 기인데 100회 기념 무슨 행사 하셨습니까? 그렇게 할 기회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네, 예. 우리 황 집사님은 본인의 변화를 가지고 주변에 계신 아버지들께 어떻게 도전을 주고 계세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못해도 아버지 학교는 꼭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제 아버지 학교의 좋은 점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일단 가서 겪어보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학교다라고 널리 우리가 알리고 인생 있습니다. 사는 게 한 번 삽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살고 이게 끝이야라고 깨닫기까지는 이미 한참 살은 다음이에요. 마치 뭐 평생 살 것처럼 막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쯤 됐을 때 이게 나 한 번뿐인 인생이었구나. 그럼 아깝네. 어떻게 더 살아야 되지? 이제부터라도 좀 나아지면서 아니면 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도전은 어느 순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어쩌면 지금 아버지 학교 가신 이 세 분은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는 시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네. 예, 터닝 포인트이자 또 하프타임. 축구에 보면 하프타임이 있죠. 있죠. 그 하프타임 10분이 선수들이 지쳐서 쉬는 시간이 아니고 전반전을 어떻게 뛰어서 후반전에는 전반전을 뛴 거를 토대로 어떻게 뛸 건지 이거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잘 뛰기 위해서 10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의 삶은 몰라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배우고 아버지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이런 걸 제대로 배워서 이제 후반전의 삶은 네. 정말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자리, 그 자리를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임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우리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지금 이제 지원자들 한 번도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네. 우리 이제 장로님 말씀대로 숨 고르기 하프타임이라는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자신을 자꾸만 어뜻 돌아보면 참 내가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잘 살아왔나 네. 되돌아보면 이게 잘 살았다 그렇지 못했다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열심만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테이블에서 나눔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자기 반성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번 이게 지원자가 아니고 봉사를 하면서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됨이라는 것은 한 번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계속 변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아버지도 자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처음에 지원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계속 이제 더 아버지답게 자라가고 훈련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꼭 동참하기를 바라고 네. 이미 수료하신 분들은 이사에게 함께 봉사자로 오셔서 함께 섬김으로써도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습니다. 아멘. 네. 어떤 분들이 와야 될까요? 저 황 집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물론 뭐 문제가 있는 가정보다도 네.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지만서도 그렇죠. 항상 무엇인가 문제도 1, 2%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혹은 문제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오셔야 될 것 같고 어쩌면 지금 숨 고르기 얘기하셨고 하프타임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인생 오늘이
나머지 인생의 첫 번째 날이라면 신발끈을 이쯤에서 한번 동여매보자. 뭐 이제 이런 도전도 좀 받게 됩니다. 어머니 학교도 있죠. 그것도 진행되고 있죠. 예, 같은 컨셉이겠죠. 엄마됨. 예. 여기서 지금 남편됨은 조금 좀 빠져 있거든요.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남성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가장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버지 학교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봉사자로 지금까지 달려오셨고, 이제 앞으로 또 가실 일들이 많은데, 자, 이번에 있게 되는 105기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있게 됩니까? 네, 이제 105기가 이제 원 패밀리 처치 네. 가디나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젊은 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원 패밀리 채플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봉사자들 바람은 사우스베이에 네.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좀 참여해서 또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들이 또 합력하는 그런 또 네.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디나뿐만 아니라 또 LA 지역, 뭐 오렌지 카운티 지역 모든 교회들이 같이 참여해서 좀 지원자들을 좀 많이 권면을 하고 해서 보내주셔서 네. 예, 그 지역 사회가 정말 아버지 학교 때문에 또 어떻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 4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4일의 그 커리큘럼이라고 구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그 조금 기대감을 위해서 네.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조금 뭐 와봐라. 네, 직접 예. 와봐라 얘기신데. 예, 큰 줄기라면 네, 네. 이제 첫째 날 시작하는 9월 7일 날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둘째 날은 이제 아버지의 남성됨, 그리고 셋째 날은 아버지의 영성,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지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네. 찬양하며 또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테이블에서 나눔을 갖고 이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되어지는 바가 많은데 보통 한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갖게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 분들이 모이시나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요. 예, 미주 지역에 이제 초창기에는 LA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75명, 뭐 많게는 100명 넘었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예. 와.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많이 줄었죠. 줄여서 40명, 네. 뭐 50명 그 정도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그럼 몇 분이 나오세요? 봉사자들은 이제 주로 지원자의 그 수만큼 거의 그 정도로 이렇게 모입니다. 1대1 정도 그렇죠. 되게 그래요. 예, 30명 캔디데이트가 올 정도가 된다면 30명 이상의 이제 봉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봉사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각 역할들이 다 따로 있고요. 이제 테이블에서 하는 이제 조장팀이 있고요. 아, 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모든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팀,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진행하는 네. 진행자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올해는 진행자가 어느 분이 되십니까? 올해는 이관영 형제님이라고요. 작년까지 이사장 미주 네. 이사장님을 하시던 분인데 아마 여러 번 진행을 하셨고 아주 네. 베테랑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LA 3기를 수료하셨고요. 뭐 1기, 2기, 3기, 4기, 한 5기까지는 원조라고 할 만한데요. 귀한 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아버지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 안에 그만한 귀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각각의 한 분 한 분에게 이 방송을 혹시 보시거나 보시는 바로 그 남성, 아버지, 혹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아내 혹은 어머니, 야, 우리 아들은 저기 갔다 와야 돼 하는 어머님들, 혹은 우리 남편 저기 보내야 돼, 아니면 우리 남편은 갈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갔다 오면 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여성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전을 좀 주세요.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그리고 정확한 일정 혹은 등록비가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세 분이 골고루 나눠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등록비는 120불 네. 받고 있습니다. 120불 중에 이제 이 지금 유니폼, 또 식사대, 교재대,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는 꼭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물품 공급비 이렇게 해서 120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4일. 예, 4일 행사 동안. 예, 네네. 예. 그 외에 딴 거는 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네. 없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자진해서 나 아버지 학교 가야 돼 이러신 분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잘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예. 아내분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가 좋다는 거는 아내분들은 네. 알거든요. 아내분들이 등을 떠밀고 해야지. 예. 등을 떠밀든지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예. 협박도 통합니다. 예. 협박이 빨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젊으신 아버지들은 더군다나 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잘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 아버지들에 예, 비해서. 예전에 이제 아주 가부장적이라든지 이런 아버지 때보다는 애들한테도 잘하고 아내분들한테도 잘하고 또 부모한테도 잘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부족한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아내 말은 잘 들어요. 저희 때는 아내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제일 안 들을 사람이 아내의 말. 요즘엔 예. 아내 말이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섭죠. 예. 예, 예. 예.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아내 말은 듣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설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기 전에 작년에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머니 학교를 먼저 네. 해야지 개설도 쉬워지고 그래요. 또 어머니 학교 경험하신 분들이 노하우가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개설한 이제 그 경험하신 분들이 또 남편분들을 또 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머니 학교를 하고 네. 이제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 어머니들께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어머니들 그렇습니다. 남편들 보내십시오. 예, 뭐 이렇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한 1, 2% 모자라는 건 마저 채워지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네. 저희 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사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서 자식을 얻음으로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네. 한 남자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건 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아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가정 안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녀 간의 갈등은 참 쉽사리 이렇게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갈이 네. 할 때가 참 네.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참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아버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잡고 또 테이블 나눔을 통해서 참 이 아버지됨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니까요. 시간이 나면 기회가 되면 그러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내서 한번 동참해 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이 사역을 기쁨으로 섬기는지 아마 체험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아직도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다 동참하셔서 네. 이게 성령운동이고 또 교회 연합운동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아멘. 귀한 아버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도전을 주셨는데요. 뭐 젊은 아빠들이 많이 올까요? 나이 드신 아빠들이 많이 올까요? 어떻습니까? 이 연령 분포가요. 아마 연령 분표로 보면 이제 중년대가 아마 많이 오지 50, 않을까 60.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이 오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네.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일찍부터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되면 중요성을 알고 한다면 그 인생이 훨씬 더 그 가정을 세우는데 참 가치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네.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먼저 오셔라. 네, 라는 말씀. 네. 저희 황 집사님께서는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많거든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로 받은 그걸 때문에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우리들이 많이 발견을 해요. 네. 또 보통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거의 뭐 90% 이상의 상처를 아버지로부터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아버지인지 나쁜 아버지인지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 학교에 오시면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네.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에서 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회복되면은 또 사회도 회복되는 그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먼저 살리는 일,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아멘. 구호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10수년을 아버지 학교 봉사자로 또 경험자로 지내오셨는데, 뭐 내 얘기를 했지만 혹시 내 주변에 아버지 학교 왔다가 가신 분들 중에 그렇게 앞과 뒤가 달라지신 분 혹시 뭐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성함까지는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에피소드 같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바꿀 줄 알았더니 바뀌었더라. 뭐 이런 분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네. 실제 이제 가정이 거의 정서적인 이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만 남겨놓던 상황인데 네. 이제 마지 못해서 사실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가 예.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갖고 이 가정이 계약이 아니라 부부는 언약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네.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굉장히 결국 가정이 어려움을 준 것이 상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중하게 그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해서 네. 그 아내도 누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이제 아내도 어머니 학교를 다녀와서 할렐루야. 네. 가정이 지금 잘 행복하게 지내고 아멘, 있다는 아멘. 좋은 네.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소식이네요. 저희 하루라도 빨리, 또 하루라도 더 많이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하는, 요즘에 뭐 재혼했다 또 이혼하고 해서 뭐 3분의 2 이상이 이혼 가정이란 말이 나올 만큼인데, 이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시고 또 어머니 학교도 경험하셔서 깨어지는 가정, 상처받는 아이들이 더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좀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어디고 바라봐야 될 곳이 어떤 것이며,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아이가 생기고 했었을 때에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한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자막으로 또 저희가 아버지 학교의 일정에 대한 소식들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이쯤에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또 이제 바라기는 이번 105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도 다시 살아나는 가정,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그로 인해 변하는 사회와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것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의 그 귀한 아름다운 가치를 혹은 아파본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혹시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라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학교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학교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가 개설된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지체 없이 한번 다녀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건강해지는 자녀, 건강해지는 사회와 교회, 우리 국가, 그러니까 우리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귀한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CHTV 초대석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귀한 분을 또 모시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